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 법원 좀 들여다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이 시작됐는데 재판부에서 판사가 나를 못 믿겠으면 지금 기피 신청하라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양복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항소심 첫 재판에 나온 겁니다. 항소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고 비난하는 일각의 태도는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차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시절 전속 재판연구관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이유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어제 재판에선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식으로 판결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피고인은 1심 선고가 나자마자 사법제도에 대해 부적절한 태도를 보이고 지지자의 기대려고 시도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 이후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자, 먼저 판사부터 좀 가볼게요. 네. 이분이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잖아요. 그렇습니다. 2심이죠, 항소심. 네. 뭐 서류를 이만큼 들고 왔던데. 근데 처음부터 이래나 저래나 나는 유죄 프레임에 걸려 있었다고 좀 항변을 했더니 네네. 판사가 작심 발언을 하셨던데. 그렇습니다. 자, 나 못 믿겠으면 기피 신청해라. 지금 해라 하려면. 네. 야, 이런 거 보셨어요? 뭐 처음 보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저는 네. 근데 어느 정도 사회가 진화되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요. 아, 예. 왜냐하면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대중적으로 공유되고 평판의 대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좀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제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들도 그동안 사실 있었던 거에 사실이고 판사들도 이런 네. 상황 상상이나 했을까 몰라요. 판결문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잘했네, 못했네, 이 표현이 맞네, 틀리네. 와. 근데 분명히 이제부터는 그런 상황을 상수로 판사들도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좀 그렇다면은- 냉정하게 좀 따져보자고요. 네. 2심을 맡은 차문호 판사라는 분, 이분이 양승태 키즈입니까? 쉽게 말해서? 글쎄요, 뭐 양승태 대법관 시절에 전속 그 판사, 그러니까 재판 연구원으로 있었죠. 그래서 인연은 가깝다, 있죠? 측근이다 뭐 이런 진단이 있는데 글쎄요, 명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지 이건 모르겠는데. 좋아요. 그러면 근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예. 가깝다고 한들 그것이 그 자체로 문제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어쨌든 또 재판 결과가 나오면 판사의 경력이나 이력보다는 그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비평하는 문화가 더 성숙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문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지사하고는 옷깃 하나 스친 적 없는 인연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나 네. 당신 모른다. 아무런 감정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내 경력을 문제 삼아서 또 재판 불복할 거면 지금 바꿔달라 해라. 이 얘기죠. 자신 나름대로 독립적인 소신을 가진 판사다. 좀 못 믿겠으면 기피해라. 예, 뭐 멋있어 이런 보이기도 얘기를 하고. 저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거기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네. 근데 저렇게 남긴 말들을 보면은 좀 시민들이나 또 같은 판사들이나 정치인들이 좀 새겨야 될 말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논리적으로 들면,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깔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인데 일단은 이제 뭐 기피 신청을 해라라고 하는 부분 예. 그 부분도 제대로 안내를 해준 셈이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뭐 경력 때문에 이렇게 판결해도 저렇게 판결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다시 상기를 시켜주었고 내가 알고 판사로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재판이 나오고 또 그게 진행이 되면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심판이 되고 있는지를 따져야지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뒤에 누군가가 있다라거나 예. 뭐 어떤 정치적 거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성숙하지 못한 어떤 사법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판사님도 멋있어 보이고 이렇게 상식에 입각한 평론을 해주시는 김수민 평론가의 평론도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예.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 네, 보석 신청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받아줄 것 같아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렇게 받아줄 것 같다. 안 우리가 이건 받아줄 것 틀려도 같다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보석 신청 받아들여질까에 네. 그냥 개인적으로 한 표 행사합니다. 받아들여지는 그럼 쪽이요. 김수미 평론가는 네. 저 김경수 지사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갈 것 같아요? 저도 불구속 쪽으로 좀 걸어보는데요. 예, 그 왜냐하면은 논거는? 이제 보통 구속하면은 증거인멸이나 예. 아니면은 도주 우려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도지사가 도주를 한다면 그건 내가 유죄요. 이건 말이 안 되고. 나를 잡아주시오라는 예. 말인 것이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이제 증거를 인멸할 것 같으면 드루킹 사건 직후에 인멸이 이미 그렇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증거인멸을 의심하겠다면 가장 유력한 것은 드루킹과 접촉을 해서 회유를 하는 것인데 예. 드루킹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증거인멸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도정 공백이라고 네. 하는 도민들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뭐 그렇게 보석을 허가해 주는 거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정치권 또 일각에서 만약에 보석을 해주게 되면은 예. 홍준표 뭐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허가도 김경수를 풀어주기 위한 예, 맞아요. 사전 작업이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네. 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저를 위해서 이런 발언들은 정치권에서 나오는 발언들은 우리가 소개하지 말자고요. 뭐라고 얘기해도 서로 자기 얘기만 네. 할 텐데 뭐. 궁금한 거는 김경수 지사의 2심 재판과 결과와 보석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차분하게 바라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성숙해 있느냐. 네. 요건데 저는 그 정도는 대한민국 이 민도가 성숙됐다고 본다에 저는 한 표를 행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국민들도 김경수가 유죄인 것 같다라고 하는 국민들 중에서도 구속까지 할 필요 있었나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예, 있거든요. 그래서 다 스펙트럼이 있는 것이고 예. 나름의 자신의 상식과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법리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어떤 재판의 판결에 예. 뒤에 음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음모를 밝히기 전에는 그 재판 결과 그 법리 그 자체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김수미 평론가님 평론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유죄이래도 네. 대법원 판결 받고 유죄 판결 받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굳이 그거 자체를 뭐 불허해라 마라 이거 정치적으로 싸우는 건 현재로서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궁금한 거. 우리 현실적인 정치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이번 4.3 재보선 며칠 남지 않았는데 네. 황교안 총리 첫 승부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도 버릴 수 없는 지금 승부처죠. 글쎄요, 근데 지금 경남 지역 두 군데에서 예. 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한 군데는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지지층, 예. 그리고 한 군데는 정의당이 강세인 공단 지역입니다. 자, 어디 볼까요? 정의당 강세 지역부터 볼까요? 창원, 성산부터 성산. 한번 가보죠. 네. 창원, 성산부터 볼게요. 고 노회찬 의원 지역구예요. 여긴 전통적으로 정의당 텃밭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죠? 정의당도 텃밭이고 민중당도 민중당도 제법 텃밭이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많은 그런 예. 산업 도시죠. 자, 그러면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의 그 뒤를 잇고 있는 여영국 후보가 나오셨고 네, 그렇습니다. 민중당은 누구죠? 민중당 또 이제 여영국 후보도 경남 도의원 출신이고요. 도의원 출신. 민중당에서도 경남 도의원 출신이었던 손석형 후보가 출마를 예. 했습니다. 참고로 손석형 후보는 노회찬 의원하고 단일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있었고. 민주노총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한 총투표에서 노회찬 의원이 간신히 이겼을 정도로 손석형 후보의 조직력이 굉장히 탄탄한 민주당 그런 상황입니다. 권민호 후보는 굉장히 낯이 익은데요? 네, 근데 낯이 익은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출마를 하셨죠. 전 거제시장입니다. 그죠? 거제시장이죠. 네, 그리고 예. 당 색깔도 바뀌었어요.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지난 지금은 대선 민주당이고. 무렵에 민주당으로 이적을 예.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국당은 강기훈 후보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좀 출마자가 많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관심 갖고 잘 봐주십시오.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면 저희가 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 추세만 말씀드릴게요. 1등 누구예요 지금? 1, 2등이 박빙이라던데. 네, 1, 2등이 박빙인 상황이고요. 여론조사만 놓고 봤을 네. 때. 어쨌든 뭐 강기훈 자유한국당 후보와 네.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양강 접전인 상태인데 특이한 것은 3위 후보와 4위 후보가 그렇게 처지고 있지 않다라는 다 거예요.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권민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손석형 민중당 후보도 뭐 10% 선은 아직도 넘어 있는 그런 굉장히 이제 한 2강 2중 이 정도의 2강 구도가 2중이에요? 네, 2강 2약이 아니라 2강 2중의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딱 봤을 때 에이 저 진보 진영에 단일화 하겠네. 네. 그건 상식이네요. 일단은 이게 준 플레이오프가 있고 예. 플레이오프가 있거든요. 원래 준 플레이오프가 정의당, 민중당 사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플레이오프는 민주당과 뭐 그 승자가 그 승자가 하는 하는 거죠. 거였어요. 근데
민중당하고 정의당 사이에서 그 룰에 대한 합의가 너무 잘 안 되고 안 있습니다. 돼요. 예. 네. 여영국 후보는 그래서 여론조사. 된 게 네. 노회찬인데 네. 지금 그 준 플레이오프부터 잘 안 되는군요. 단일화 근데 협상이. 거꾸로 역발상으로 플레이오프를 먼저 그러니까 예. 준 플레이오프로 민주당 대 정의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알았어요. 있죠. 이해가 네. 됐어요. 자, 그러면 민중당 빼고 네. 민주당과 정의당이 먼저 단일화를 먼저 하자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순서가.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민중당에서는 왜 우린 빼냐, 그리고 민주당하고 하기 전에 우리랑 해라라고 정의당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에브리바디가 다 나와라 이게 제일 최상의 시나리오네요. 그나마 가장 최상이겠죠. 그러네요. 네. 어떤 후보 뭐 3명 중에 2명이라도 뭉치게 되면 사실 완전한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네. 자유한국당에 불리합니다. 근데 그나마 4명이 다 나와라. 예,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정의당은 꼭 지켜야 되는 지역구고 네. 민주당은 정의당한테 양보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후보가 막판에 결국은 저 드랍하고 단일화 해줄 거다라는 얘기가 정치권에 쏠쏠이 나오던데 네. 개연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럴 개연성이 없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전체 어떤 선거 판세라든지 내년 총선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양보를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네. 근데 문제는 그 지역 당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맨날 단일화 해줬고 지난번에도 해줬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정의당한테 네. 갖다 바칠 거냐 그렇죠. 이 논리죠.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장 합리적으로 그것을 수습하려면 여론조사까지는 해보고 예, 그걸로 예. 단일화를 하는 것이 드랍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예, 좋을 것 요거는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야지 여기서 더 나가면은 저 민주당 당원들하고 민주당으로부터 우리가 비판받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자꾸 단일화하라고 드랍하라고 그러는 거냐? 이런 근데 뭐 지금 단일화 수순에 들어갔으니까. 예, 그럴 수 네.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어찌 됐든 단일화 여부가 키 포인트고 민주당과 정의당과 민중당이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고 관전 포인트다. 네. 이건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요거 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동네로 한번 가볼까요? 네. 통영고성.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통영고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창원 성산에 비해서는 농어촌 시골 쪽에 가까운 지역이고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유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앞서 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약간의 변수가 있다면은 이제 공천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지역 당원과 인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발표했던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 중에서 한 3등 정도로 쳐져 있는 그런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경선 결과가 정 후보가 1등인 걸로 나왔냐라고 하면서 낙천자들이 반발하고 탈당하는 그런 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황교안 대표가 자기 네. 검사 출신 그렇죠. 후배 갖다 내리꽂았다 그 얘기 하시는 황교안 거죠? 퀴즈를 내리꽂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라는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 못 믿겠다. 그 데이터 다 공개해라. 이런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여론조사 조작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 그 사이에 에이, 지역 그거야. 당원들이 예. 지역 당원들이 오 황교안 대표 측근 인사를 한번 밀어줄까? 이렇게 예. 민심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나마 그 투명 공천을 하겠다면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여론조사 결과 데이터는 이렇다라고 공개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또 보이네요. 근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이런 잡음을 무릅쓰고 선수를 심었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선거가 돼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저 선거는 기본적으로 올 이겨야 인이네 여기에. 네. 통영 고성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영 고성에서 민주당이 진다고 해서 민주당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강세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지게 된다면 크게 타격을 받게 되겠죠. 자유한국당도 타격이지만 일단 황교안 대표가 직격탄을 맞고 네. 뭐 시작도 하기 전에 휘청하겠는데요. 그렇죠. 뭐 등판하자마자 등판하자마자니까. 홈런을 맞은, 그런 격이 될 그래서 거니까. 가서 저 뭐 원룸 없고 거기다 네. 올인한다고 아예 내려가서 산다 그렇습니다. 소리가 나오는군요. 근데 예. 묘한 건 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두 지역구가 썩 다 유리하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졸지에 이제 지금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 많이 앞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인데도 예. 두 군데의 재보선 중에 한 군데 의석도 못 얻는 그런 수가 있는데 아마 해석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쪽과 이거는 명백히 민주당이 진 거다라고 하는 해석들이 아마 정치권이나 언론 쪽에서 해석 투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그럴까요? 결과가 그럴까요? 나온다면. 네.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첫 재보선인데 네. 한쪽은 정의당한테 양보하고 한쪽은 자유한국당한테 지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될까요? 근데 이제 두 군데밖에 없고 그게 다 경남 지역이었고 예.
각 지역구의 사정이 있고 또 나름대로 크게 보고 승부를 던졌다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설령 영패를 하더라도. 어허. 네. 아주 묘한 구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좀 전문적인 분석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통영 고성 같은 경우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아실까 모르겠는데 네. 그쪽 지역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이른바 소지역주의. 네. 통영이 커요, 고성이 커요. 아 그거 제가 통영이 2.5배래매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크긴 통영 하죠. 사람을 내세우느냐, 고성 사람을 내세우냐가 네. 이 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데 영향을 미치는 비슷한 사례가 경남 지역에서 예전에 남해 하동 그렇죠,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좀 만약에 뭐 남해 쪽에 후보가 2명 쏠려 있으면 하동이 캐스팅 보트를 예, 친다거나 뭐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소지역주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사천 쪽 이런 쪽도 이제 맞아요, 다른 맞아요. 지역구랑 예, 엮여가지고 예, 예. 항상 그런 게 진주하고 있었는데 사천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진주 출신이냐 사천 출신이냐 중요하고 경기도 같으면은 경기 여주 이천인데 여주 출신이냐 이천 출신이냐 이런 아주 미묘한 정말 실질적인 표 네. 계산할 때 중요한 게 요인이 있기는 근데 있죠. 저는 이제 그 소지역주의가 아주 크게 발현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희한하게 이번엔 그게 네. 없어요. 그 왜냐하면 얘기가. 이념 노선 간의 격차가 확연히 있으면 그렇군요. 지역 구도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념이 커질 때는 지역이 줄어들더라. 예를 들면은 자유한국당 후보 대 자유한국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붙었다 예. 하면 그 후보의 지역 출신이 어딘지가 굉장히 큰 맞아요. 관건이 되는데 예, 예. 근데 민주당 양문석 후보, 자유한국당 점정식 후보, 양문석 후보는 언론개혁 운동을 했던 언론개혁을 했던 개혁적 진보 진보적 인사고, 인사고. 정점식 후보는 황교안 황교안 기지죠. 밑에서 공안 네. 검사로 계속 보수의 색채를 강화했던 후보고 그렇죠. 그럴 이념 경우는 대 이념의 충돌이네요. 유권자는 지역보다는 소지역보다는 그 사람의 이념과 정책을 보고 투표할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재밌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양문석 후보는 통영 출신이고 정점식 후보는 고성 출신이네. 네. 그러니까 통영이 크네, 고성이 크나보다는 이번엔 진보와 보수의 진검승부로 됐기 때문에 네. 소지역주의가 잘 안 보인다. 그렇습니다. 아유, 그리고 아유, 날카로워요. 수도권 선거의 예. 경우도 후보 간의 이념 격차가 커 보이면 그냥 이념 대결로 가고요. 예. 좁아 보이면 그 후보 출신 지역이 어디냐. 이거의 맞아요. 관건이 또 수도권에서도 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아마 통영 고성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오늘은 됩니다. 세 번, 네 번 제가 감탄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요거 하나만 빨리 네. 좀 여쭤볼게요. 국회에서 선거법을 가지고 여야 뭐 5당이 지금 각계각적인데 캐스팅 보트를 바미당이 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바미당 현재 상황이 난리대요. 바미당 하면 이제 정치권 여의도에서는 바미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다. 모여서 열띠게 토론하고 이상한 밤샘 결론을 토론했는데 내거나 결론이 안 나와. 없거나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바미당- 바미스럽다 그래요. 바미하다. 바미하다. 라고 예, 표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새 정치부 네. 기자들 사이에 이게 신조어입니다. 네네. 바미해 그러면은 밤새 토론했는데 결론이 안 나와요. 그 지금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땅 두 개가 분단이 되는데 그 균열선이 바른미래당의 왼발과 오른발 사이에 그어지고 예. 있는 난감한 상황이 결국은 그럼 펼쳐졌고.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들이 이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완전히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예, 조금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이제 되게 거기도 편차가 많이 있고 그리고 바른정당 출신 중에서도 오신환 사무총장 겸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친화적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바른정당 출신들도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근데 지사궁 의원은 네. 결사반대도만 또. 지상훈 의원은 좀 더 끝에 예. 극단에 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패스트트랙에 필요한 현재로 기준으로서 한 179석인데 예. 그걸 모을 수 있을까? 예, 근데 이제 선거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래도 바른미래당의 당익에 부합하는 게 있어서 좀 협상이 될 수는 있는데 나머지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진통이 예상이 예. 됩니다. 바른미래당이 이거 결론 내린다고 또 의총 소집했죠? 그렇습니다. 예, 요 결과 나오면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고요.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